안녕하세요. 중국 베이징 특파원 이윤상 기자입니다. 특파원 토크 특톡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됐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거리는 아주 가깝지만 알듯 모를 듯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파원 토크 특톡을 통해서 중국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 또 숨겨진 소식,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특별히 파헤치는 특파원 토크 특톡. 오늘의 특톡은 중국의 젊은 천재들입니다. 중국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영웅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경을 굳게 닫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경기 불황, 부동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은 게 30, 40대 젊은 천재들인 거죠. 가장 먼저 소개할 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딥시크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내놓은 고사양 모델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 패권을 주도하는, 특히 이 AI 분야를 주도하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 업체가 그와 견줄 만한 AI 모델을 내놓으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딥시크 도대체 누가 창업한 것이고 거기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은 1985년생입니다. 딥시크의 핵심 엔지니어 러프리는 1995년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고 영웅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첨단 기술 인재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1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면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참석했고요,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의 왕창포 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해 40살인 딥시크의 창업자인 량원펑도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량원펑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딥시크가 큰 주목을 받았을 때에도 공개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 이게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딥시크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이후에 첫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이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들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량원펑은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고향 마을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난 곳이니까 좋은 기운도 받고 기념 촬영도 하고 기억하려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량원펑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량원펑의 재산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현재 가치, 그리고 량원펑이 보유한 딥시크 지분, 이런 것들을 놓고 추정해 봤을 때 최대 183조 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보다 더 부자인 겁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공하는 중국의 젊은 천재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공부해서 운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쯤에 중국의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엔 공부 무용론이 팽배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공부해서 대학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딥시크, 그리고 량원펑과 같은 젊은 인재들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공부해서 운명을 바꾸자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문화혁명 시기에 중단됐다가 1977년에 중국의 대입 수능시험 가오카오가 부활할 때 중국을 휩쓸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표어가 된 겁니다. 중국 대졸 초임을 살펴보면 우리 돈 기준으로 하면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입니다.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여유로운 임금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이공계를 전공을 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취업을 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서 운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측면이 있습니다. 딥시크에는 해외 유학파가 없다고 합니다. 순수 토종 인재들을 모아서 꾸린 업체이고 그런 업체에서 개발한 AI 모델이 딥시크라는 건데요. 중국 남부에 저장됩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AI 관련 인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보면 중국의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칭화대나 베이징대 같은 곳들이거든요.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 소위 말하는 천재들을 정부 주도하에
인사에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아닌 저장대 출신의 40대 천재가 만들었다는 것에서 중국인들이 또 한껏 고무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첨단 기술 인재들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꾀할 수 있는 발전의 정도는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하는 중국인들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딥시크에서 활동하는 여성 엔지니어 러프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러프리의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라고 해요. 그래서 러프리가 컴퓨터 관련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를 공부해서 그럼 나중에 컴퓨터 수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러프리는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컴퓨터 분야를 전공했던 건 아닙니다. 베이징 사범대학교의 전자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교수님의 소개로 컴퓨터 관련 학과로 전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대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전공을 하고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잘 모르는데 넉 달 만에 수준 높은 논문을 써냈다는 것에서 많이 놀랐다고 하고요. 석사 졸업 후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알리바바에 입사를 했습니다. 2022년 딥시크의 모태가 된 기업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AI 모델 관련 연구를 함께 해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전화 업체이자 또 차량까지 생산하는 IT 기업이죠. 샤오미. 지난해에 중국 돈 1000만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20억 원가량 될 텐데요. 이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영입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이 러프리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국내에 30, 40대 젊은 천재들만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유학파들도 최근에 속속 중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해외에서 하던 연구를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잠깐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한국에선 공부를 잘하면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의대보다는 공과대학의 경쟁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중국의 젊은 천재들의 얘기가 이 첨단 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2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른 영화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화 순위를 매길 때 관객 수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흥행 수익을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오늘 18일 기준으로 본다면 121억 위안을 기록 중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4천억 원 정도의 흥행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너자2가 초히트작이 된 거죠. 너자라는 캐릭터가 한국인들은 궁금하고 생소할 것 같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절에 나온 고대 소설 봉신연이에 등장하는 영웅신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봉신연이 그리고 너자가 중국 초등학생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이고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자 1편은 어둠의 신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너자가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내용이었고요. 너자2는 천상계의 어떤 문제,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육신을 빼앗기고 영혼만 남은 너자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육신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번 너자2가 개봉해서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흥행 수익을 거두면서 영화관, 상영관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중국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서 너자2를 관람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표를 구하지 못할 뻔했는데요. 300석짜리 IMAX 상영관이었는데 20석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극장에 갔을 땐 남는 좌석이 없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那么这个电影最近很大卖啊，你觉得这个原理是什么？原理是什么？就是他把亲情、友情，还有里面的那种人性，把它们全部综合在一起，然后再加上他的现在的那种科幻，然后让人觉得很精彩。 중국식 유머 코드가 녹아있고 또 중국식 신파, 교훈까지 여기에 첨단 애니메이션 기술을 가미시켜서 탄생한 영화가 너자2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대체 누가 만들었냐? 어떤 인생 여정을 거쳤길래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냐? 많은 중국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감독의 이름이 지아오즈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만두입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양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데 지아오즈라는 예명으로 활동합니다. 지아오즈 감독이 스튜디오를 설립할 때 스튜디오의 이름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만두와 초콜릿을 결합한 단어 만콜릿이었습니다. 만두는 동양을 표현하는 거고요. 초콜릿은 서양의 문화인 겁니다. 동양과 서양을 결합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스튜디오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명을 만들 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1980년생인 지아오즈 감독은 부모님이 모두 의사입니다. 본인도 지방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런데 본인은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의료인이 되지 않고 혼자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오즈 감독은 무려 10년 동안 캥거루족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얹혀 산 겁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2008년에 16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시스루를 내놓게 됩니다. 이 단편 애니메이션이 국내외에서 30여 개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편 애니메이션 너자 1편을 내놓기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외에 많은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런 정부의 투자, 젊은 인재의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토종 캐릭터를 가지고 토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례 없는 흥행을 거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톡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토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중국 현지의 모습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